네. 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이쪽 삼성 쪽은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제가 2달 전에 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신원역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동시에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되었으며 또 이제 현재 예타가 진행 중에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어제는 하루 종일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때문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부동산 카페라든지 또 여러 부동산 뭐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은 뭐 감사스마일이 예상한 대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즉 다시 말해서 용산에서 삼송 구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뭐 다들 뭐 용산에서 삼송 구간이 이제 뭐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또 반영이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감사스마일에게 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일단은 뭐 다행스럽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소식이 포함된 것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것이 기존 계획인 뭐 18.5km에서 20.2km로 증가되는 부분에 관심이 더 갔습니다. 일단 복선 전철도 눈에 확 들어오고요. 기존 계획에서 거리가 늘었다는 것이 일단 저는 조금 관심이 더 많이 갔고, 그리고 삼송역이 정점이 아니라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삼송지구 신원동 정점이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이유가 이제 1.7km 늘어난 부분하고 또 삼송역에서 신원동 방향으로 꼬리가 올라간 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또 이제 신분당선 신원역이 어디에 생기는지 다들 또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또 상당히 많으세요. 저는 뭐 어디에든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뭐 역사 위치는 신원중 사거리가 좀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어디든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직 예타 발표 전이기 전에 이제 기다려 보시면 알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이제 예타가 올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마 내년 초쯤에 대선이 3월에 있을 거니까 3월 전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예상이 좀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고양시에 있는 인구가 지금 109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주라든지 이제 의정부 쪽에 계시는 분들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한 160만이 되는데, 이 인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돼야지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예타가 통과가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통일노선하고 교외선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검토에 이제 검토가 이제 이 통일노선하고 교외선이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이 통일노선, 금천조리선하고 교외선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원역은 더블 역세권의 이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원동의 이제 미래 가치는 정말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 신원동뿐만 아니라 우금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성동, 뭐 원흥동, 공산동은 더 좋아지고, 또 GTX-A가 또 생각보다 지금 빨리 공사 진행이 빨리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이제 삼성은 GTX-A와 신분당선이 같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양시 전체적으로 교통의 불평등이 상당히 심했는데,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분이 좋고요. 2달 전에 이제 삼성지구 신원동의 신분당선 관련해서 이제 광교역이랑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갖다 한번 담아드렸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 영상을 많이들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행스러운데, 제가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뭐 일부 유튜버님들께서 이제 신분당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분들 영상 조회수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인지도가 없구나. 제가 부동산 전문가 유튜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사스마일은 부동산 유튜브지 부동산 전문가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또 반성을 좀 했고요. 아무튼 이 영상 삼성 신원동 아파트 매수해야 하나요? 관련해가지고 이 영상 지금이라도 한번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제가 정말 제 말 그대로 내피셜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예상대로 맞아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은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것도 보지만 분당선 연장, 기흥과 오산 이거 복선 연장도 보고 있고요. 신분당선 호매실 봉담 구간이 단선 전철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호매실 봉담이 이제 지금 현재 단선 전철인데 아시겠지만 호매실까지 연장되는 게 단선 전철이었는데 이제 복선 전철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지금 예타에는 단선 전철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선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복선 전철로 들어오는 노선이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미래 가천선도 지금 복선 전철로 지금 들어올 계획이 있고, 고양 은평선 세절과 고양시청에 있는 이 노선도 지금 복선 전철로 계획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정말 삼성벨트에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신규 광역철도망 확대해서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했을 때 용산, 삼송, 그리고 이제 신원마을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네이버에 이제 본인 블로그에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다들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삼성에서 종점이 되는 게 아니라 신원동으로 종점이 옮겨갈 거라는 저는 예상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제 지하로 이제 차량 기지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 만약에 신원동에 이제 신원역이 생긴다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쪽이나 이쪽 뒤쪽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차량 기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광교 차량 기지는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지만 서북부까지 연장이 되려고 하면 삼성에도 이제 차량 기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신원역으로 종점이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1.7km로 해서 이제 이렇게 누가 이제 그렸던 걸 제가 이제 올렸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역에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구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여기 신원동 그 상업지구 있는 사거리도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하차도가 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출구를 만들 수는 있고, 지하철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신원중학교 쪽이 더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통일노선. 다들 오늘도 어떤 분이 이제 통일노선 제 예상대로 됐다라고 이제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통일노선도 지금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판단했을 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삼성에서 이제 G02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신원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으로 연결되는 통일노선이 연결되는데, 이 통일노선은 3호선 연장 개념으로 또 이야기를 또 드리는데, 이게 만약에 연장된다고 하면 이제 금천 쪽으로 지축 차량 기지가 또 이전을 할 수 있겠다. 쉽게 말해가지고 5호선이 두 갈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3호선도 두 갈래 길로 해가지고 일산 대하로, 그 다음에 금천 조리선, 금천 방향으로 해가지고 두 갈래 길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교회선이라는 이제 전에는 이제 다녔던 노선인데 지금은 폐선이 됐던 건데, 대곡에서 의정부까지 이 교회선도 지금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통일노선이라든지 신분당선보다 더 먼저 개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르면 2023년, 4년 정도 되면 기존 선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개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곡까지 오게 되면 의정부에서 대곡으로도 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곡 소사선도 이제 2023년 1월에 지금 개통되기 때문에, 정말 이 대곡 소사선은 정말 이 고양시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GTX-A라든지 신분당선, 거의 신분당선만큼의 위력의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런 철도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도권이 정말 1시간 생활권으로 이제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고양시에서 7개 노선이 모두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는데, 추가 검토 사안업으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예타를 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4차 국가철도망이 반영됐다는 거는 너무너무 좋다, 잘 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내년에 이제 인구 이제 109만이 넘어가고 이제 거의 메가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또 2022년 또 1월 1일부터는 특례시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보면 이런 고양시의 7개 노선이 정말 확정됐다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뭐 계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또 고양 시민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가 어제 이제 스타필드에 좀 다녀왔는데 멋진 하와이 그림이 있어서 이 그림도 한번 제가 블로그에 담아드렸는데,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꼭 한번 하와이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블로그에 이제 어제 이야기 드렸던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 방향 게시해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전문을 다 이제 올려드렸는데, GTX A부터 C까지는 이제 계획되어 있었고, GTX D는 이제 김포에서 장기동까지 일단은 부천 종합운동역까지는 이제 일단은 연결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4차 국가철도망에서 바로 강남이 직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GTX B로 연결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 또 내년 또 내후년 또 이제 정권이 또 바뀌게 되면 이런 부분도 또 변경은 되지는 않겠지만 또 추가가 되지 않을까. 또 내년 3월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4차 국가철도망의 현재 구축 계획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또 입김, 또 어떤 정치적으로 또 작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은 감사 스마일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이제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저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도 아침마다 빠숑님의 방송이라든지 또 여러 유튜버님들의 방송을 또 아침마다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듣는 이유는 저도 공부를 해야지 이제 이런 방송을 꾸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저는 이제 다른 지역보다도 일단은 삼성벨트 더 나가서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 발표 자료가 나오면 국토교통부라든지 또 블로그라든지 유튜버에 자세하게 또 설명하는 부분을 빠지지 마시고 빠뜨리지 마시고 꼭 들어보시면, 그리고 또 직접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를 하고 제가 오전에 나와서 이제 또 저에게 또 물건을 찾아달라는 분이 계셔갖고 삼성의 물건을 지금 다 이제 찾아보고 있는 도중에 놀라운 사실이 또 매도인 분들이 또 가격을 또 다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발표 하나로 인해 가지고 호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실제 실거래 가격도 또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정말 그때 제가 이제 4월 달에 이 4월 29일 날 제가 방송했었던 삼성 신원동 아파트 해도 될까요? 라고 했었을 때 그 방송을 보시고 사셨던 분들 참, 그분들 참 제 이 방송 또 들으시면 또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가 또 어떤 이야기를 저에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은 뭐 저는 가이드, 그러니까 조언을 해드린 거지만 또 선택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각자의 몫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 4월 29일 날 신원동 아파트 매수해야 하나요? 이거 보시고 신원동 아파트 매수했던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제가 보내고요. 또 매도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일시적 2주택 때문에 매도를 하셨을 때 이런 사실도 알고 매도를 하신 또 매도인분도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 또 다른 데서 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투자해가지고 또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제가 또 드리고요. 삼성지구 전체적으로 신분당선은 다 같은 호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6월의 마지막 날 제가 이제 짤막하게 방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실시간 방송을 지금 금요일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오전 한 12시쯤에 또 그때는 아마 제가 이제 PPT를 준비를 하지 않고 이제 신분당선 관련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삼성벨트 부동산 관련 이야기라든지 또 4차 국가철도망 관련해서 이야기 실시간으로 제가 그때는 질문을 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 지금 오늘이 6월 30일인데 이제 내일이 되면 이제 7월 1일 되고 이제 하반기가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 3월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어제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대선 나오겠다고 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부동산에 또 정치적인 또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모레 7월 2일 날 오전 12시에는 제가 또 궁금하신 사항들 제가 여러 가지로 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설명을 드리고 또 실시간 또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6월 마지막 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